5월 23일이죠. 네, 오늘 시장에 이제 큰 이슈였던 이제 미국의 IRA 수정 법안이 보조금 폐지가 이제 그 하원에서 통과가 한 표 차이로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상원에서 제가 이제 날짜는 아직 60일 이내, 네,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IRA 보조금 폐지와 상관없이 주가가 이미 좀 선반영됐다. 그래서 이제 차이점은 만약에 이제 보조금 폐지 법안이 만약에 이제 부결될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상승이 바로 그냥 나오는 거고, 네. 오늘처럼 이제 그 통과가 될 경우에는 반등폭이 좀 약하긴 하지만, 네. 지수는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프리마켓 시장에서도 이제 2차 전지주들이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오히려 갭 상승해서 뭐 1%대 이렇게 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통과가 됐죠, 한 표. 네, 그러죠. 한 표 네. 차이로. 그 미국의 민주당은 이제 전원 반대였고, 이제 공화당에서 한 표가 반대표도 나오고 뭐 기권도 나왔는데, 네. 통과가 됐고, 제가 사실 내용을 좀 보긴 봤거든요. 네. 내용이 좀 복잡한데, 네. 뭐 우리 2차 전지 AMPC와 관련된 게 45X더라고요. 45X. 뭐 한국인데 그거는 또 원래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원래 31년에서 30년, 그러니까 또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28년 더 단축한다는 수정안이 있었는데, 그거는 속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속 빠져 있는 것 같고, 뭐 또 이제 태양광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조금 좀 축소하는 이슈도 좀 있고, 좀 되게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일단은 이벤트가 끝났다는 거였죠. 그리 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까 아시지만 트럼프는 이제 7월 4일 7월 4일 전에 끝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지금 별로 최근에 실적도 안 좋았습니다만은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도 이런 감세한 이슈 때문에 많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또 계속 반등하지 않을까 보겠고, 미국 증시를 제가 봤는데 미국은 되게 좋아요. 네, 어제 혹시 그거 보니까 뭐 확정은 아닌데 미국의 주요 테크주를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엔비디아나 테슬라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지금 보면 이제 M7 종목들은 대부분 견고합니다. 테슬라가 이제 어디 갔어요? 심심하냐? 이 친구겠죠? 네, 화면에 좀 제가 슬라이드 크기에서 안 보이는데, 요거죠. 거의 뭐 다음 달이잖아요. 네, 네, 네. 로봇 택시. 그 6월 달이죠. 그러니까 바로 다음 달이니까. 근데 좀 원래 미리 좀 움직여야 되는데 좀 별로 뭐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안 빠지는 게 강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 아, 그러니까 테슬라 로보택시가 6월 달에 하니까 네. 보통 이제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우리 뭐 미지근한 것 같아요. 우리 장이 안 좋아서. 네. 그리고 어저께 이제 미국에서는 그 양자 컴퓨터가 폭등을 했어요. 네, 네, 네. 네, 양자, 그러니까 혹시 양자 갖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양자 없어요? 나 얼굴이 그죠. 아이온큐가 좀 많이 움직여서 주주 아닙니까 제가? 그래요. 한 4개월 동안 주주입니다. 이야, 전 테슬라 주주. 좋게 말하면은 기분이 좋고, 나쁘게 말하면 4개월 동안 서름을 많이 받았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리게티를 팔았어요. 이제 시작인데 팔면 안 되지 않나? 이제 어제 그 여기는 없는데 아이온큐라는 회사가 이제 주가 20% 올랐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이온큐 회장님인가 CEO는 우리는 제2의 엔비디아가 되겠다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고. 뭐 오늘 그러면 엑스게이트 올라가겠네요. 네, 그죠? 뭐 조금 근데 국내 양자는 저는 거의 투자는 안 해요. 네, ICTK나 엑스게이트 있는데 양자는 아무래도 미국 양자가 더 좀 탄력성도 좋아. 어차피 미국 양자도 밈 주식이거든요. 그죠. 예. 네, 뭐 시가총액이니까 아이온큐를 진작 팔았다. 버티셔야죠. 자, 그리고 보니까 여기 이제 헤드라인까지 제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한경 글로벌 마켓에서 나온 건데,
금리는 뭐 다음 달도 안 내린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금리는 하반기 네, 잘해야 이제 나가는. 9월 달로 네, 넘어가는 네. 분위기고. 엔비디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엔비디아도 이제 오늘 모 기관에서 다음 주 28일 우리 시간으로 29일 새벽이잖아요. 네, 네. 6시인데 일단 실제 기대감은 좀 가져가자 그런 의견도 있고 주가는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잡아주고 있고 요건 테슬라한테 좀 안 좋은 거예요. 중국의 비아디가 테슬라가 사실은 덜 팔린 것도 있고 비아디가 지금 한 달에 한 40만 대 이상 팔잖아요. 야, 그렇게 많이 팔아요? 네, 한 달에. 와, 테슬라가 세 달에 지금 50만 대 안 돼가지고 잉내고 있는데 비아디가 한 달에 40만 대 이상 나갑니다. 자,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게 좀 있었고 같은 내용이 좀 중복됐군요. 요새 비트코인 난리 났습니다. 그죠. 요거 11만 달러 좀 올라. 오늘 어저께도 좀 보니까 좀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컴투스 홀딩스 뭐 네. 이런 것들. 요거 지금 그 미국 국채 가격이 이제 헐값대가 그런 거죠. 그죠. 예, 국채 금리가 지금 밤에 어제 좀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아이온큐 주주분들이 많으시구나. 아이온큐 최대 가격이 54달러, 50달러였으니까 지금 35달러 정도라면 거의 다 지금 어제 그 40달러까지 갔거든요. 거의 다 왔어요.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보고 요새 그 구글 I/O가 계속 진행 중이면서 XR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국내는 안 움직여 이것도. 혹시 XR 보시는 거 계십니까? 아니요, 보는 게. 옛날에 네네. 대표님 MP 같은 거 종목 매매하셨죠? 그죠, MP. 요새 그쪽은 지금은 거의 안 가더라고요. 완전히 소외돼서 네. 좀 안 가는 것 같고 지금 또 이제 우리 그 스웨덴에서 이제 원전 회기 원전도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오늘 이제 프리마켓 시장에서 오히려 원전 관련주들이 좀 되게 강합니다. 스웨덴에서 보니까 4기 정도. 그죠. 네. 지원법이 4개죠, 4개. 가결돼서 다시 지금 이제 유럽 쪽도 원전 쪽으로 좀 회귀하는 것 같아요. 이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제 원전을 좀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그 전기세가 장난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유럽 네.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유럽이 우리나라는 참 그렇게 치면 좋은 나라예요. 그죠. 전기세나 물 이런 게 되게 비싸다고 이야기하던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아침 분위기는 두산 이거 징하게 오르네요. 네, 이게 원래 이제 채권원전 관련해서 이슈 끝나고 저는 빠질 줄 알았는데 네. 좀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나와요. 네. 근데 이건 뭐 두산 지금 아침에 프리마켓에서 한 4% 나오는데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럽죠. 네. 그리고 올 신규주 하나 상장하는데 어제는 제가 달바 기대했다가 달바는 어저께 재미가 없었고 어디 갔냐? 오늘 인투셀. 아주 괜찮은 친구 하나 들어오는데 ADC죠? 네네네네. 항체 약물 접합체 활용한 항암 더블 신약. 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더블이 치겠. 이게 지금 보면 기관 대상으로 수요 측이 1151대 1을 기록했네요. 기관에서 1,500대 1요? 네, 1151대 1 경쟁률. 올 68,000원이 300% 가격인데. 그래서 이게 오늘 일반 투자자는 2,268대 1 경쟁률을 그렇죠. 기록. 네. 못 받았어요. 자, 공개적으로 인투셀 혹시 인투셀 받으신 분 계세요? 제가 미래에셋 해서 인투셀 청약 받으라고 그랬는데 못 받았죠? 예. 그래요. 그리고 아침에 또 하나 나온 속보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 확정은 아닌데 뭐 지금 해당 사안은 없다고는 하는데 주한미군 4,500명 감축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검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함으로 재배치인데 아직 뭐 확정된 건 없고 그런 게 좀 있어. 주한미군 감축하는 방산주인가? 그죠. 방산주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죠. 근데 뭐 그게 뭐 그거보다도 이미 뭐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 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크게 상승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제 횡보하거나 좀 하락 쪽,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야, 오늘 지금 보니까 아이온큐, 저는 아이온큐 주주는 아니거든요. 저는 리게티 주주라서 리게티만 보는데 디웨이브를 샀어야 되는데. 자, 아이온큐가 45달러구나.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한 주 받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한 주.
한 주 어디에 저녁에 뭐 물론 또 네. 설레발 하다가 좀 그럴 수 있는데 인투셀은 거의 치킨 값은 나올걸요. 지금 보니까 이게 6만 네. 8천 원 가야 치킨이 나오겠는데 음, 요새 3만 3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어, 프랜차이즈 시키면. 그렇게 비싸요? 저는 치킨을 안 시켜 먹어갖고. 이제 조금 낮은 브랜드로 오면 2만 원대도 살 수 있는데 음, 치킨 값이 너무 비싸죠. 네. 엄청 비싼데요. 어제 보니까 교촌은 지금 닭다리 하나를 뺐다는 뭐 소리 있더라고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4명 먹는데 닭다리 3개 하고 날개 하나 주면 아이고야. 별 재미가 없으시구나. 지금 보니까 우리 프리마켓 시장에서는 이제 엑스게이트, 그 다음에 네, 주한미군 감축했다는 빅텍 이렇게 좀 강세 흐름이네요. 빅텍이요? 네, 빅텍이 오늘 지금 7.5% 정도 올라오네요. 의외로 그냥 방산 잡주가 움직이는 거군요. 네, 방산 테마주. 네, 테마주 쪽으로. 네. 엑스게이트나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어차피 아이온큐가 뭐 20% 올랐으니까. 근데 양자 관련주가 네. 뭐 엑스게이트도 그렇고 ICTK도 그렇고 꼭 음봉이 많아서. 근데 오늘 어제 거의 종가 고가로 끝났거든요. 이제 이게 좀 손이 빨라야 돼요. 근데 이쪽은. 자, 그런 거 좀 있고. 코인은 별로 안 움직이더라고. 우리나라 코인 관련주는요. 코인 관련주는 좀 되게 세게는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도 좀 보면 우리 기술 투자 이런 거 아닙니까? 네네네 우리 뭐 갤럭시아 모니터링? 네. 근데 지금 보면 프리마켓 시장에서는 뭐 네.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는 뭐 잡히질 않네요. 뭐 급등하고 뭐 그런 흐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쭉 올라오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이게 시세가 갑자기 네. 팍 오늘 어제처럼 뭐 임팩 있게 아이온큐 같은 게 임팩 있게 한 방에 20% 땡겨 버렸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는데 이제 비트코인은 최근에 계속 쭉쭉쭉쭉쭉 오다가 지금 이제 환율이 떨어져서 그렇지 김치 코인으로도 1억 4,500, 그 1억 5천까지 다 왔거든요. 네. 우와. 음, 그냥 시세가 나왔다가 그냥 죽어버리네요. 보면 이제 우리 기술 투자도 보시면 이제 이렇게 그냥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다음날 음봉 나오고 그 다음에 컴투스 홀딩스 네, 이 후발주들은 아예 그냥 종가가 음봉이네요. 전혀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뭐 반영이 전혀 안 되는 것 같네요 지금.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서 이제 그런 게 이슈가 되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혹시 저희 집에 CCTV 깔아두세요? CCTV요? 네. 깔아달라고요? 지난주에 블랙 셔츠 입고 오셨죠? 네, 그렇죠. 오늘은 블랙. 화이트 입으셨네. 맨날 화이트인데 원래. 지난주 블랙 셔츠 입으셨잖아요. 저번에 한 번만. 맨날 화이트예요. 저는 아침에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저도 화이트를 주로 입는데 어차피 저희가 방송할 때 화이트가 제일 깔끔하더라고요. 오늘 또 귀신같이 또 맞춰 입고 나오셨네. 아주 집에 화이트가 한 3개뿐이 없어요. 화이트하고 그 검은 거는 이제 저번 주에 한 번 입었던 거고. 야, 근데 아침 오늘은 조금 보니까 이제 동시효과 보고 있는데 지수 때는 저는 사실 지금 주가 지수 기준으로는 여기서 바로 밀린다기보다는 조금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고 있는데 대표님 지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랑 일단 조금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저는 좀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지금 여기서 뭐 급격하게 빠지기보다는 좀 처지는 거예요. 네, 그냥 이게 늘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지금 보면 일단은 오늘 지금 프리마켓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 봤을 적에는 오늘 20일선 지지가 될 건데 20일선을 이탈을 하더라도 요 정도 지금 한 2,500 한 20포인트 정도요? 거기까지 본다고요? 네. 만약에 빠지게 되면 밀렸을 경우에. 여기서나 이 단기적으로 이제 크게 봤을 적에 이렇게 이제 박스권이 형성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박스권. 2,630에서 2,500 한 20포인트, 100포인트 내외에서 이렇게 횡보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되게 중요한 거는 2,520포인트를 이탈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추세가 이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네. 어쨌든 하원 감세한 메가딜도 통과가 됐고, 어제 보니까 밤에 또 다행히 이제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조금 진정이 됐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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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정이 돼서 오늘 우리나라 장이 이제 뭐 어제 사실 요새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인데 하이닉스도 별 재미가 없잖아요. 반도체도 네, 네, 네.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분위기가 좀 빨간 게 많이 들어오고, 최근에 이제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뭐 지수는 올라가고 미국도 올라가고 우리 뭐 다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좀 특정 업종에 계속 쏠리고 소외주로 이렇게 순환매가 빠르게 좀 순환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호재가 나오더라도 연속성이 좀 모질라고. 네. 그런 것도 있었죠.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은 반도체 밀리면은 2차 전지 강하고, 네, 그리고 뭐 최근 2년 동안에는 음. 계속 2차 전지가 밀릴 때 그래도 반도체는 좀 잡아주고 그랬었는데 네, 네. 최근 한 2달 조금 더 됐죠. 같이 밀리니까. 네, 그냥 가는 것만 계속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두산그룹주, 하나그룹주, 걔네들도 지금 고가권에서 이제 올라갔다가 좀 이렇게 빨리 조정이 나와줘야 되는데 조정이 안 나오니까 이제 계속 주도주 쪽으로만 좀 쏠리는 것 같은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미국이 저렇게 감세안을 하게 되면 재정 적자는 확대가 되는 게 맞는데 네. 거꾸로 놓고 보면 미국 국민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소득세 내려주고 그 2017년도 법안 그대로잖아요. 네, 소득세 인하하고 법인세 20% 종관으로 인하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그래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칼인데 한편을 놓고 보게 되면 재정 적자가 확대돼서 국채금리 올라가니까 인플레 우려가 감소되는 건 맞는데 또 당장 놓고 보게 되면 소득세 내려주고 법인세 내려주고 감세 정책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나쁜 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그죠, 좋죠, 좋은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그것 때문에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게 이제 3조 달러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최근에 재정 적자 확대 때문에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경기 부양 의지가 좀 강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악재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죠.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감세 정책이기 때문에 증시에는 호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근데 좀, 이제 네. 청정 에너지 쪽은 확실하게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죠. 보조금을 전부 다 없애거나 감축하는 거니까 그죠. 태양광, 네. 풍력, 뭐 전기차 다 이차전지, 포함해가지고 일정 부분 다 물론 세부 조항으로 가면 조금 복잡한 사항이 많긴 많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도 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쪽은 이미 이제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정태주로 엮여서 올라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걔네들은 이제 요 그 보조금 폐지 악재 때문에 이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2차 전지는 이제 계속 빠지고 이미 계속 이게 사실 보조금 폐지한다는 게 이미 그 트럼프 그 대통령 되기 전부터 좀 나왔던 부분이라서 네. 저는 이제 재탕 재료가 계속 울거먹으면서 이제 악재로 반영됐고 이제 뭐 어차피 이제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크게 뭐 리스크는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 태양광 풍력은 차익 실현이고 2차전지 쪽은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이제 아침 종목들 조금 특징주 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보니까 아침에 이제 개별주 몇 개 보겠습니다. 아침에 속보 나온 것 중에서 이제 화장품 회사 중에서 CNC 인터내셔널이 3자 배정 유상 증자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근데 이건 느낌상 주인이 바뀌는 3자 배정 같고요. 금액 규모가 딱 1,450억이면 이거는 주인이 바뀌는 거네요. 엄청 크네요, 그게 금액이. 그러겠네요. 딱 네. 걘 또 방송 용어가 아니구나. 딱 때리면 이건 주인 바뀌는 3자 배정이고 어저께 이제 조그만한 회사 하나는 또 유상증자 해가지고 되게 안 좋아졌죠. 그 AI 기업 중에서 코어라인 소프트라고. 네. 네, 그 회사는 조금 본의 아니. 코어라인 소프트가 아니라 그 내가 하도 기분 나빠서 지워버려서 기억이 안 나네.
저는 잘 안 봐갖고. 그게 이제 네, 원래 액면 분할하고 띄었다가 네. 크라우드웍스구나. 예. 야, 내 보니까 크라우드웍스는 큰일 났던데 이거. 없겠죠, 여러분들은. 네. 장 끝나고 주주변 유상증자가 있었고. 아, CNC 엔터는 우리 근데 안 올라요? 아니요 예전에 5월 많이 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한 상 먹었었는데 저렇게 가버리니까 아, 좀 짜증나죠. 이번 주 어제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부터 네, CNC 인터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이제 오늘 발표된 거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CNT 35,000에서 5만 원까지 오른 거는 정보 유출이군요. 사실 이건 사전 잡아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며칠 전부터 이제 그 색조보다도 이제 그런 쪽 오르긴 올랐거든요. 네, 선크림 쪽으로. 네네네. 어제 코스메카도 어제 리포트 나왔는데, 근데 CNC 엔터는 약간 색조하고 립밤 쪽이니까 주가가 이제 올랐다는 거는 어제 장 끝나고 나온 요 삼자 배정 재료가 센 거죠. 우리만 모르지 세요. 그죠, 세계죠. 네. 우리 저게 제가 CNC 인터를 3월 달에 좀 했던 것 같고 또 5월 14일쯤에 했던 것 같은데 드신 거잖아요, 어쨌든 간. 뭐 제가 먹은 건 아니고 이제 그 유튜브에서 이제 맞아요. 유튜브에서 드신 거예요? 네, 여기서 맞아요. 여기 3월 달에 여기 또 한 번 한 것 같고 또 요 어디서 또 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야, 뭐 아무튼 뭐 축하합니다. 우와. 이제 동시효과 들어갔으니까, 야, 이러면 치킨이 안 나오는데. 자, 인투셀 아까 한 주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37,000원 갖고는 안 되는데. 그럼 2만 원 남잖아요. 네. 2만 원 잘해 호치킨인데. 그래도 너무 내가 PPL 해드리나? 110이네. 이래갖고는 이거 닭다리 하나도 안 되는데 이게. 요새 그 닭다리도 이제 국산 닭은 괜찮은데 네. 닭 이야기를 많이 안 해. 치킨이 먹고 싶은 거. 예, 수입산 닭들이 요새 브라질 닭이 안 잡혀가지고 조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또 너무 이렇게 또 설레다 보면 또 이게 방정맞게 어저께 그 달바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못 갔는데 그래도 오늘 인투셀은 뭐 아마 나중에 다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야, 호가 흐름 상당히 좋네요. 근데 저는 인투셀하고 달바는 네. 지금 당장은 몰라도 다시 볼 것 같아요. 음. 지금은 좀 변동성이 커서 좀 그럴 수 있긴 있는데. 혹시 한번 볼까요? 로봇도 테슬라 그 로봇도 공개됐어요. 그죠, 예, 로봇. 네. 네, 옵티머스. 네. 그거 춤추고 뭐. 네네네네. 그거 우리 PD님 잠깐 이게 내가 지금 그게 안 되지. 뭐 요새 계속 진화를 하고 있잖아요. 보셨어요? 혹시 청소하고 하는 거 쓰레기 담고. 네, 지금 이제 테슬라에서 뭐더라 그거 사람들을 구하잖아요. 그 저기 이제 착용하고 네. 로봇 사람이 움직이는 거를 그 뭐라 그럴까? 뭐라고 그러지? 막 장비 끼고. 네네네. 네, 그거 뭐 모집하더라고요, 직원들은. 근데 로봇주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좀 많이 올랐다가 네. 약간 이제 시장이 좀 깨리깨리하니까 오늘은 별로 반응은 안 합니다. 지금 동시효과 들어오는 모습은 많이는 안 들어오고요. 좀 볼까요, 이제 효과를? 네, 제가 네, 동시효과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침에 이제 인투셀 오늘 신규 상장하고요. 지금 등락률은 94%. 그다음에 진바이오텍, 그다음에 신풍제약, 이 코로나 관련주들, 네, 이런 것들 좀 상승하고요. 그다음에 형지죠. 이거는 이제 이재명 관련주. 그 코로나, 그다음에 건설. 오늘 신풍제약 네. 아직도 상패 안 되고 있었어요. 네. 오늘 보면 이제 엑스게이트. 오늘 사실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로 저기 테마는 뭐 형성이 되네요. 신풍제약 코로나 때 21만 원 갔다가 네. 지금 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요새 올라온 거죠. 네. 진원생명과학도 그렇고 지금 이제 다 지금 상승률 상위에서는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이 주한미국 감축에 따른 빅텍이 한 7%대. 그 다음에 쭉 보시면 감축 안 한다는데 움직이네. 그래요? 아니 그럼 뭐 이제 동시효과에 빠지겠죠. 미확정이나 그거 없다고 그러고 네. 그럼 원전 들어오죠. 네.
네, 그래서 뭐 요 정도 좀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시가총액 높은 주식들 좀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두산, 삼천당, LS, 삼성물산. 여기 보면 이제 특징이 이렇게 이제 에코프로 BM이 잡히죠, 이렇게. 그죠? 근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법안이 이제 IRA 법안이 이제 통과됐는데, 네, 이 주가가 이제 급락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갭이 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하락하는 거는 지금 보면 이제 하나솔루션, 태양광.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태양광과 풍력은 이미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 하락 가능성이 좀 높다. 나머지 이제 우량주 섹터에서는 뭐 크게 뭐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하이닉스가 다시 20만 원대 좀 들어옵니다. 뭐 아마 하이닉스도 좀 들어와야 사실 지금 엔비디아나 TSMC도 200달러 다 와가는 판에 조금 최근에 이제 수급이 있었는데 이게 보면 외국인들이 판 건 아니에요. 예, 기관들이 워낙 요즘에 쫄아가지고 비중을 좀 줄였었는데 오늘 하이닉스도 20만 원 안착하는지 한번 보시면 또 나쁘진 않을 것 같지 않나 생각해보고 어제 보니까 뭐 증권사 전망이긴 합니다만은 HBM4로 가서도 거의 뭐 50% 정도의 MS를 하이닉스가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런 게 좀 있고 이거 제가 어제 잠깐 읽었는데 하나한테는 좀 불리한 내용이더라고요. 예, 어제 통과된 내용에서 증권사 뭐 이제 하나솔루션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아직 어젯밤에 낸 게 그게 안 돼 있고 이 수정안이 하나솔루션한테 이렇게 불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TPO 사업인가 요거는 상관없다고 했는데 TPO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좀 어렵던데 어쨌든 에너지 투자 세액 쪽에서는 실제로 통과된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솔루션은 저는 피해라고 봤거든요. 이게 어제 통과된 겁니다. 오늘 일부 증권사는 이제 그걸 정확히 인지했네요. 하나증권에서는 예, 요거는 조금 부정적이다 그렇게 하면서 매수 의견 5만 원에서 4만 원. 무슨 리포트 증권사 주가가 뭐 하루 사이에 20% 왔다 갔다 해. 그 원래 뭐 믿을 만한 게 못 되고 그냥 분석 그 리포트 볼 때는 이제 뭐 목표가 그러니까 이 뭐 매수 겸 매도 겸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의해서 주가는 이제 지수는 주식은 움직이긴 하는데 그냥 내용들만 좀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리딩을 해. 리딩이요? 애너를 하지 말고 리딩을 해. 요새 그래서 예전처럼 네. 제가 증권사 들어갈 때 한 20년 전만 해도 애널리스트가 약간 신의 직정이고 로망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고액 연봉도 받아. 근데 언젠가부터 실제적으로 증권사 가보면 이제 젊은 애널리스트들이 별로 없어요. 이거 안 해요. 네, 참 왜냐하면 뭘 해도 요거는 먹으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일단은 동시효과 흐름, 네,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큰 변화는 없고 일단은 코로나 관련주들 상승 흐름 나타날 것 같고 지금 보면 이제 엑스게이트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네요. 네, 이게 지금 코로나 관련주 다음으로 그 양자 컴퓨터 관련주, 그 다음에 로봇주에서는 이제 에브리봇, 네, 그 다음에 일부 보안 섹터들, 그 다음에 5G도 살짝 보이네요. 5G.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냥 분위기 자체가 어제 네, 어제 비하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출발 분위기는 이제 네. 확실히 원전 쪽이 가장 세고요. 뭐 아시겠지만은 두산 에너빌리티나 BH 쪽으로 들어오는 이쪽은 아마 오르면은 왠지 음봉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안 음봉 들어요. 양봉. 네. 음봉 두산이 양봉. 음봉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음봉. 네네네.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워낙 그 주도 섹터에 있던 거고 또 물론 사실 뭐 스웨덴이 뭐 폐기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원전 쪽은 또 계속 붙는 건 맞는데 이렇게 아침에 4% 5% 뜨면 차라리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약간 음봉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엄봉이래요. 엄봉.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엄봉. 아이고. 아이고야. 음봉입니다. 음봉. 예.
양봉, 음봉. 예, 그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장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 하이닉스가 1.17%, 삼성전자 0.7%,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4%대, 그 다음에 방산주 하나에어로 0.12. 조선 섹터들은 좀 약한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사실 뭐 그 직격탄을 맞는 거는 일단은 태양광 풍력주는 이제 IRA 보조금 폐지에 따라서 오늘 직격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풍력, 태양광 이쪽은 좀 안 좋을 겁니다. 그리고 미리 선반영됐던 이제 2차전지 섹터에서는 지금 대장이 엔캠입니다. 엔캠. 엔캠. 어제 뭐 전액 수주가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네, 3,800억 어. 뭐 중국에다가 뭐 하겠다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모멘텀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멘텀이 좀 되게 좀 우울하긴 한데 우리 그 CATL의 점유율과 우리 배터리 3사 합친 거보다도 높은 게 조금 네, 앞으로 이제 2차전지가 좀 그런 것들도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양자 쪽에서 이제 대표적인 ICTK인데 ICTK가 지금 우측에 보시면은 또 여기 보면 8% 떴는데 확실히 국내 양자가 조금 약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오늘 관심을 모았던 인투셀은 지금 아침에 한 35,000원 정도 공모가 대비해서 더블 정도 더블 조금 치고 거래가 활발한데 아마 또 장중에는 3만 원짜리라 어제 이제 달반은 한 10만 원짜리였고 인투셀은 3만 원짜리라 장중에 또 아마 단타 하시는 분들은 좀 뭐 할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뭐 예측이 안 되면 시초가 같은 경우 워낙 이제 원래 물량 공모 물량도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염두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살짝 때리네요. 살짝 때리고 내가 놓쳐가지고 아까운 두산이 안 빠집니다. 두산은 엄청 강한 거고 아까 뭐였죠? 그 방산 빅텍이요, 빅텍. 그쪽은 네. 별로 어떻습니까? 빅텍은 이게 빅텍은 그냥 윗골이 달고 좀 밀려버리네요, 그냥 그게 약간 테마라서 그렇죠. 네. 스페코도 좀 원래 빅텍 스페코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데 뭐 별로 뭐 크게 뭐 오히려 네 스페코가 네 좀 떴다가 조금 네 좀 강합니다. 네. 뭐 아무래도 뭐 북한이 미사일 쏜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주한미군 감축은 우리나라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확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하이닉스 확실히 20만 원 들어오네요. 들어오고 자 요새 아모레포스픽 다시 돌린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 한 3.6% 이게 아모레하고 좀 장기로 보시던 분들은 아모레가 예상대로 8개 분기 그러니까 8개 분기면은 2년 만에 중국 부분에서 흑자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모레포스픽은 중국에서 이제 흑자 전환이 좀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키우고 중국 적자 줄었으니까 길게 보면 나쁘지 않고 LG생활건강은 반대로 아직도 적자 탈출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포스픽의 주봉인데 아주 길게 보시는 분들은 또 아모레포스픽은 또 큰 종목 중에서 한번 길게 봤을 때 지켜보시면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금 길게 보는 대형주 중에 하나가 아모레포스픽이 있습니다. 오늘 4%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나중에 빠지면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오늘 테마에서는 이제 이재명 관련 테마주가 좀 좋아 보이긴 하네요. 아직도 살아있나요? 내일 모레 아니 이제 끝물이에요. 이제 이거는 추세는 끝났고요. 추세는 끝났고 이제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그 한번 시세가 나오면 단타거리로는 좀 괜찮아요. 단타거리로는 좀 괜찮고 뭐 스윙으로 끌고 가고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해요. 아침 출발 분위기는 거의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바라보는 하이닉스는 딱 20만 원대고 오늘 아침에 그 효성중공업은 조금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네요. 오늘 지금 보니까 와. 그거 있고 하나솔루션은 어쩔 수 없어요. 쭉쭉 빠지네. 요거 아침에 또 하나증권 매도 리포트면 이거는 좀 안 좋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아까 저희가 방송을 봤나 보군요. 세론이죠. 정보 센 거야.
야, 오늘 하나솔루션이 엄청나게 빠지네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HD 현대마린, 효성중공업, SK이노베이션 뭐 이렇게 좀 빠지네. 한진칼, 포스코 퓨처엠. 오늘 보니까 이제 2차 전지나 이제 태양광. 초반에 뭐 반대 매물도 좀 있겠죠. 네. 예, 지금 가장 이제 원전인데 원전 좀 볼까요? 같이 그래도 한전 기술이고, 예, 한전 기술은 한 4%. 한전 기술은 별로 뭐 양봉 음봉은 많이 안 나옵니다. 그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이제 BHI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강하고요. 그 최근에 이제 미코도 이쪽으로 관련돼서 움직였었는데, 예, 미코도 좀 그렇고, 특산도, 예, 특산은 오늘 조금 약하고, 지금 지수 밀리죠, 대표님? 지수가 좀 밀리죠. 이거 배터리 빠지는구나. 와, 이게 지금 보니까요. 네. 그 이재명 테마 쪽으로 그냥 촥 바뀌네요. 보여주시도 도대체 뭐가 이재명 테마? 몰라서 그래요. 뭐 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네. 형지 얘네들 지금 뭐 24%께 올라가죠. 아, 이게- 어제 그 이준석 네. 후보가 이제 단일화. 단일화를 안 하겠다. 음. 아, 그래서 그런 건가 보군요. 네, 지금 보면 형지 패밀리 쪽으로 아깝네.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오리엔트 전공 좀 보고 있었는데 네. 좀 아깝네 아까워. 아, 저는 이제 청태조를 좀 안 하다 보니까, 그죠? 이거는 좀 약간 스킬이 좀 되게 필요한 거라서. 그죠? 이거는 이제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형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세상의 흐름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어려운데? 차트 보고 하는 거죠. 아, 이걸 차트를 보고 살 수가 있어요? 네, 뭐 60일 쌍바닥에 뭐 아니, 60일 근데 그걸 어제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그게 계획된 일정이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운이 좋은 거죠. 그거 완전 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운인 거예요. 네. 이건 차트 분석이 아니. 아, 그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거 에르코스를 이때 좀 했었는데 5월 20일 날 100만 원치만 하라고 그랬는데 얘는 좀 빌빌거리네. 한 20% 올라가긴 했는데 빌빌거리네. 그것도 정태주입니까? 그죠? 얘도 정대주죠. 아, 에르코스란 기업이? 네네네. 이게 사실 뭐 이재명 관련 테마주가 뭐 회사에서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냥 같이 움직였죠. 네. 야, 오늘 그냥 딱 이제 좀 시장 재미없겠네요. 왜냐면 IT 쪽 이제 우량주는 이제 IT 쪽 이제 SK 하이닉스 네. 이쪽으로 밀리고 그다음에 정태주, 이재명, 나머지들은 이제 선물 영향받네요. 선물 영향받아서 좀 빠지는 흐름이네요. 주도주들 그다음에 뭐 원전 빼고는 뭐 별로네요. 지금 보니까. 어제랑 조금 다른 거는 오늘은 네. 일단 두 친구는 잡아주고 있네요. 일단 물론 뭐 초반이라 그러긴 합니다만은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조금 잡아주고 오늘 또 이제 어제 조금 재료가 노출됐던 그 종목이죠. 삼바나 이제 이쪽은 차익 매물 세게 나오고 오늘 조금 특징이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어저께 권리락이었잖아요. 그죠. 예, 요것도 조금 늘어지고 하나오션도 좀 늘어지고 이제 조선도 늘어지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뭐 정권 기사에서 참 어이없이 한일이 강해서 조선이 내려간다는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쓰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아닌 건 아닌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지? 뭐 갖다 붙이는 것도 많으니까. 삼성물산은 저는 어제 15만 원 이상에서는 매도 의견이었는데 이게 지배구조 이슈는 혹시 보셨어요? 그 삼바 인적 분할 관련해서? 보긴 봤는데 네. 좀 주가가 지금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서 좀 부담스럽긴 해요. 지금 보면 삼성물산 이미 이제 재료는 뭐 어제 인적 분할 결과를 했으니까. 그죠. 저 같으면 이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시가총액이 23조 정도 되고 네. 단기적으로 지금 한 20% 정도 올랐네요. 이 개인들이 이터닉스도 엄청 몰리던데 큰일 났다 이거.
SK 이터닉스예요. SK. 이거 안 되거든. 이거 안 되거든. 얘도 좀 많이 빠지네요 오늘. 예, 보니까. 그거잖아요. 음. 예, 태양광 때문에 오른 거라서. 음. 근데 이게 이터닉스가 약간 금은 머리가 들어와 가지고 약간 힙소가 있었어요. 기관들 사모펀드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조금 요거 보고 들어갔다가 당하신 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투자자별 동향은 항상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참조 사항입니다. 아무리 사폰이 들어와 이틀 동안 40만이 들어왔고 주가가 20% 올라도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이터닉스가 원래 하는 회사 일 자체가 풍력, 태양광 그 관련돼서 아마 이게 ESS 그쪽 ESS거든요. 약간 테마성이 있습니다. 테마성이 있어서 또 디스커버리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서 유통 물량이 작다 보니까 안 좋은 건데 이런 거는 조금 안 좋습니다. 네. 안 좋다는 말이 뭐 빠지고 나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미 이제 인지는 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이제 우량주 섹터에서 이제 현대건설, 그거 원전으로 가는 거죠? 네네. 네. 그다음에 아모레, 두산, 삼성물산, 그럼 오늘 삼성물산 상승도 원전이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우량주 쪽은 원전, 그리고 이제 원전하고 IT 네. 이것만 좀 움직이고요. 그다음에는 하락하는 애는 이제 태양광은 지금 하나솔루션은 9%,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APR 조금 빠지네요. 네. 아이쿠야. DLENC 이것도 원전입니다. 그래서 건설사 중에서 여러분들 원전 보는 게 DLENC, 현대건설. 예. 그래서 두산그룹주도 이제 같이 움직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 원전 빼고 IT 빼고는 지금 다 빠지는 흐름입니다. 오겠죠. 네, 지금 보면 선물은 좀 약간 좀 올라가고. 오늘 뭐 어떠십니까? 10분 지났는데 오늘 뭐 종가까지 좀 뭐 시장이요? 예. 뭐 지금 시장은 일단은 이제 뭐 IT 섹터,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안 빠지면 21선은 좀 지지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문제는 이제 오늘 하루만 21선 지지되는 것보다는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의 흐름을 좀 한번 봐야 되겠죠. 만약에 빠지게 되면 21선에서 지지되는 척하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존재한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5호장이 좀 뭐 땡겨주면 그게 상관은 없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 태양광 풍력이라든가 얘네들이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해 주느냐에 따라서 지수는 안 빠지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그렇습니다. 오늘 비만도 좀 많이 빠지네요. 하도 많이 올라서 그런 거겠죠. 그렇죠. 뭐 최근에 인벤티지는 어차피 한 2주 전부터 처지는 그림이었고, 가장 좀 힘이 좋았던 D&D 파마텍도 조금 이제 늘어지고. 오늘 지금 보니까 이제 코스피 쪽은 양호하긴 한데 코스닥은 이제 뭐 힘들 것 같아요. 코스닥은 지금 차트 좀 보면 코스닥은 지금 보시면 배터리 바에서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봤을 적에는 하락 쪽입니다. 코스닥은 좀 하락 쪽. 715포인트를 깼나요? 저는 715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종가 지금 714라서 아, 네, 지금 보면 이제 4일 전에 저점인 710포인트 이제 오늘 종가에 이탈하면 네. 그냥 뭐 계속 흘러내릴 겁니다 아마도. 네. 음. 코스닥은 좀 흘러내릴 수 있다. 내가 어제 분명히 그 메가딜에서 배터리 48X 없어진 거 봤는데 아침에도 또 때리네. 희한한 애들이네. 금융주만 올라가고 뭐 금융주 올라가면 이거 결국에는 KB가 10만 원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오늘 선물 코스닥이 이제 상당히 좀 안 좋고 선물도 이제 좀 빠지겠네요. 오늘은 이제 딱 보면 IT하고 원전주 빠지면 이제 오늘 코스피 쪽도 음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음봉이요? 네. 만약에 빠지게 되면 IT,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원전 관련주들이 좀 빠지게 되면 네. 하이닉스 빠지면 안 되는데. 하이닉스 좀 살려주셔야 돼. 하이닉스 그걸 안 좋게 보는 뷰가 아니고 지금 시장을 받쳐주는 게 IT하고 원전 네. 섹터입니다. 그래서 걔네들 빠지게 되면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지금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디커플링이 좀 나고 있는데 네. 그 코스닥이 이미 이제 오늘 종가를 좀 봐야 되긴 하지만 지지 라인 때가 이탈되면 코스닥은 계속 이제 단기적으로 하락 쪽으로 가면 코스피도 시간차를 두고 쫓아올 수밖에 없다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뷰는. 뭐 아직은 뭐 초반이니까.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거의 지금 현재 주식은 원전 관련주만 가장 강합니다. 대우건설도 또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현대, 대우 뭐 다 이런 종목들인데 현대건설도 요새 좀 탄력이 많이 붙었어요. 예, 워낙 이제 또 어떻게 보게 되면 한때 이제 방산과 조선으로 압도적인 매수세가 붙어있던 그 수급이 지금 원전으로 붙었는데 이걸 알아도 아마 손은 잘 안 나가실 거예요. 손은 안 나가실 건데 일단은 주류는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주식이 그런 거 있어요. 주류는 내가 손이 안 나가도 주류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만 이제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이나 섹터가 또 약한 이유도 잡힐 수가 있는 부분이고 CNC 인터내셔널은 오늘 뭐 예상대로 세론이 엄청 세게 나오는 거고요. 오늘은 결과적으로 그냥 시가만 좋다가 그냥 분위기가 뭐 별로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네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태주하고 그 양자. 양자도 지금 윗골이 좀 달리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지수가 좀 빠지다 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윗꼬리를 다는 흐름이 좀 나타났네. 달바가 오늘은 단타가 나오네. 달바. 현대건설도 조금 빠지네요. 현대건설요? 네. 근데 저는 이런 각도는 잘 안 밀리는 거 아닙니까? 뭐 아침에 오른 거는 좀 빨지 몰라도 이 분위기가 좀 빠질 것 같은데요. 선물도 지금 고점에서 조금. 자꾸 위기를 조장하세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뭐 그럼 주식 다 어떻게 의미가 없죠. 인버스 사요? 인버스는 이미 제가 이제 5월 21일, 22일. 네. 근데 인버스는 좀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있는데 코스피 쪽. 그러니까 주식을 어저께 같은 경우는 좀 줄이고 선물이 이렇게 이제 올라갈 때마다 주식 비중 줄이고 요거를 인버스 쪽으로 좀 사자. 코스닥 인버스보다는 이제 코스피 인버스. 네. 근데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코스닥 인버스를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어차피 이제 코스닥은 지금 인버스 하기가 좀 늦어서 타이밍이 좀 늦은 것 같아요. 늦었다. 네, 늦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제 코스닥하고 코스피에서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왜 코스닥은 이제 꺾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인버스를 사고 코스피는 좀 보여야 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이 이제 추세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탈될 것 같아요.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면 코스피도 쫓아갈 거예요. 나중에 뭐 며칠 2, 3일 정도 디커플링 돼서. 코스닥이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죠. 곧 따라 빠질 코스피 쪽 인버스를 봐라. 네, 그래서 들 빠지는 코스피 쪽 인버스를 사게 되면 이제 시간차를 두고 어차피 이게 빠지는 쪽으로 동조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코스닥 인버스보다는 이제 코스피 쪽 인버스를 좀 하겠죠. 저는 아직은 뭐 그냥 인버스 네. 살 때는 아니다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은 2차 전지주가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하더라도 2차 전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반등을 시도했을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를 잡아준 힘이 있을 것 같고 알테오젠이 지금 힘이 빠진 건 사실이고 아마 요 파워라면 조만간에 한번 뭐 30만 원 잠깐 깰 수도 있긴 있는데 하락 각도를 놓고 보게 되면은 속도는 조금 더딜 것 같고 저는 일단 현재까지는 뭐 장 초반에 밀리긴 하지만은 조금 더 반등에 좀 힘을 좀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고 뷰는 다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거 혹시 보시는 거 계십니까, 대표님? 조금 더 동시효과 보고 저희 전략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추가적으로 지금 종목들을 보는 것들은 좀 없고요. 네. 지금 왜냐면 이제 주도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쫓아가기는 좀 그렇고
그다음에 저는 뭐 여전히 2차 전지 쪽을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좀 그냥 기다려 보려고 하는데 어떤 거에 주로 보세요? 지금 보면 일단은 지금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종목이 많으니까. 좀 아무거나 다 사도 크게 문제 없다고 봐요. 그래도 아무거나는 뭐 네. 아니 아, 지금 대장은 일단은 네. 엔캠이 대장이네요. 엔캠. 네, 엔캠이 지금 대장인 것 같고요. 지금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저께도 다시 이제 8% 올라갔고, 그 다음에 2등이 지금 잠깐만 볼게요. 2등이 들 빠지는 게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네요. 코스모 신소재예요? 네. 얘네들 그 다음에 에코프로. 아, 코스모 신소재는 유상증자 할 일이 없죠. 그쵸. 이 땅이 많아가지고 얘들이 그 다음에 뭐 그거 에코프로 찍으면 PM. 되거든요. 근데 유상증자는 안 해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오늘 저기 2차 전지주들 중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저는 엔캠이나 그 코스모 신소재 뭐 그런 것들 좀 하지 않을까. 네. 그래 조금 뭐 아무래도 우리 시장 관점에서도 너무 또 최근에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은 조금 그래도 하원에서 어차피 결과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초반에 좀 길쭉 반등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초반 분위기는 저것 때문에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태양광. 초반 분위기는 약간 불신을 시키고 있고 근데 하나도 이제 아침에 10%나 빠져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털릴 물량은 털리고 아마 시간을 조금 두고 아침 20분 정도 밀었는데 보도록 하고 마린솔루션은 어저께 그 KKR에서 블록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2월달 요때처럼 또 대규모 블록딜인데 그럼 또 앞으로 보면 마린솔루션은 저는 사실 이 기업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그 현대 마린솔루션이 블록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사모펀드 국내 토종 사모펀드죠. KKR 쪽이 원래 상장 전에 45,000원짜리 들어온 거 있습니다. 그거 이제 1차적으로 블록딜이 있었고 2월 초순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블록딜은 대규모 금액이기 때문에 오늘 하고 내일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즉 간접적인 규정으로 3개월 단위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일정으로 놓고 봤을 때 HD 마린솔루션은 지금 5월이니까 6, 7, 8 빨라야 9월 달 정도는 추가 블록딜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모펀드가 45,000원짜리 상장 전에 샀던 거 빼내는 거니까 지금 블록딜 해가지고 할인을 많이 해줬어요. 8% 정도. 그러니까 보통 그 정도 빠지는데 뭐 아마 제가 생각으로는 또 이 회사도 이제 MR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무 조선주가 자리가 잡히고 하면 얘 친구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마린솔루션하고 다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오션이나 다 약간 처지는 힘이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하나오션이고 이게 HD 현대중공업인데 조선이 지금 조금 처져요. 그래서 요런 거 그러니까 쟤만 보면 안 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향후에 뭐 시간을 좀 두고 뭐 저는 사실 지금은 볼 때가 아니라 보고 있는데 현종이든 하나오션이 다시 자리를 잡고 이렇게 돌리는 시점에 그 시점을 좀 맞춰야 될 겁니다. 그것만 본다면 이번 마린솔루션은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살 장 좀 땡겨 볼까요? 네, 이제 코스닥 쪽으로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선물도 네, 크게 좀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낙폭을 좀 축소하는 구간대에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뭐 지금 뭐 2차 전지 뭐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는데 2차 전지 뭐 제가 볼 적에는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이 좀 지나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파는 거는 아닙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파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오늘 또 오늘 빠지면 뭐 무조건 뭐 꼽니다 꼽. 네.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이제 그 항공주들 섹터들 항공주. 네.
그러니까 뭐 아시아나항공 뭐 이런 것들, 대한항공은 좀 올라갔고, 네, 아, 저도 어제 그 기사를 보긴 봤어요. 네네, 그 이제 환율이 내려가고 하니까 네, 항공주란 그 기사를 보긴 봤는데 그건 너무 저는 물론 이제 대한항공이나 이런 최근에 장이 이제 이런 종목으로 많이 가긴 갔어요. 뭐 네. 백화점도 그렇고. 음, 근데 지금 당장 워낙 환율을 바라보면서 항공주를 접근하는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대한항공이나 굳이 뭐 아시아나항공 이런 데 대해서 투자하는 게 대표님하고는 조금 다르죠. 대표님 이제 낙폭주를 많이 이제 하시는 스타일이 하신 건데 그럼 항공주 말 나온 김에 뭐 혹시 뭐 보시는 게 저는 이제 아시아나? 네, 아시아나항공. 지금 보면 이제 저가항공사들이 그 TA항공 빼고는 다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6월달, 네, 6월달이 7, 8일이죠. 7, 8일 성수기. 그 다음에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먼저 움직인 게 호텔신라 같은 애들이 좀 많이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한한령 관련 해제 관련 수혜주로서 그 다음에 관세 수혜주로서 화장품이 좀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호텔신라가 좀 움직이는 흐름이고 그 다음에 항공주들 좀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쪽에는 장점이자 단점이긴 해요.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지는 않고 이제 순환 차원에서 미리 네, 그냥 안정적으로 좀 움직일 수는 있다. 수익률은 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여행이나 백화점이나 이렇게 관련해서 좀 주가 흐름이 좋으니까 그래요. 제가 예전에는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2년 동안 거의 내수주를 거의 안 해가지고 내수 관련주. 네네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소비 관련주를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는 관점인데 워낙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선입견 자체가 약간 그런 거를 좀 누르는 것 같아요. 그죠. 경기가 이제 상당히 좀 내수 경기가 좀 안 좋죠. 그래서 이제 근데 앞으로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요새 이제 음. 그 뭐 여러분들 잘 아시면 슬럼화가 되게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죠. 저녁 한 8시, 9시 되면 뭐 고깃집도 다 손님이 없고 예, 그런 게 많아서 그죠. 많죠. 그래서 제가 가끔 저는 이제 일 때문에 주에 1회 정도는 밤 12시 반에 택시를 타요. 네. 12시 반 심야인데 그래서 한 30분 정도 타고 이제 퇴근을 하는데 기사님한테 가끔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면 되는 데는 된대요. 서울 같은 경우는 클럽이 있는 홍대나 몇 군데는 되는데 나머지는 아예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보면 그러다 보니까 내수주가 사실 손이 잘 안 나가는데 저는 일단은 이제 그죠. 지금 내수 이제 저는 또 우리나라가 이제 저성장 국면에 돌입했고 지금 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초에는 1.6에서 하반기 0.8로 하향 조정됐는데 네.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제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제1 우선순위가 경제 정책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는 뭐 내수 부양도 뭐 포함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좀 실질적으로 내수 경기나 이런 경기가 좀 좋아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좀 미지수긴 한데 주가 자체는 이제 그러한 기대감. 네. 그러니까 신정부가 들어서면 제일 정책으로서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들, 그 다음에 뭐 그런 정책들에 의해서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내수주들이 좀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이제 실적으로 이게 돌아서기에는 조금 시간차를 두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휴, 계속 안 좋을 것 같아.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3%, 2% 후반 성장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문제가 이제 일본처럼 이게 저성장 국면이 길어질까? 그게 좀 걱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저 요새 뭐 너무 대출을 좀 땡겼거든요. 네. 대출을 좀 받는데
아, 1금융권에 갔더니 2금융권보다는 금리는 조금 더 싸요. 한 0.3 정도, 0.2 정도 싼데 조건이 고정금리를 요청하더라고요. 고정. 예. 아,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 5년 고정이고 지금 당장은 이제 2금융권에 갔더니 2금융권은 금리는 1금융권보다 뭐 KB나 신한보다는 0.3 정도 비싸 4.0 초반 나오는데 여기는 6개월 코픽스 변동금리래요. 그래서 네. 제가 선택한 게 그 돈을 좀 이제 장기로 써야 되는 네, 돈이라 네. 뭐 30년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런 거라면은 차라리 저는 롱을 택했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5년 고정금리로 0.3% 이득을 보기보다는 앞으로 5년 동안에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음, 떨어진다. 음, 이게 아시겠지만 주력 수출이 반도체하고 자동차인데. 그죠, 그죠. 예. 뭐 조선 팔아봤자 뭐 물론 뭐 조선 뭐 좋습니다. 원전 어차피 적자사. 음, 그리고 지금 원전은 지금 실제적으로 정책 수혜주잖아요. 조금 전에 보니까 스웨덴 원전보다도 속보 하나 나왔는데 로이터에서 미국. 예, 네, 미국이죠. 트럼프가 원전 확대 네. 행정명령 서명했다. 네, 그것 때문에 그게 오늘 지금 뭐 현대건설하고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치게 되면 약간 저성장으로 계속 고착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거 다음 주 이번 주에 주말에 사전 투표하라고 날아왔던데. 주말에 하나요? 오. 다음 주구나. 네, 다음 주 저는 알고 있는데. 29일인가? 네, 네, 네. 그렇구나. 조금 올라오는데 배터리가 진짜 못 올라오네요. 네,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밑꼬리 좀 달긴 하는데 달았다가 좀 다시 좀 하락하는 흐름이 좀 나타납니다. 제가 어저께부터 보니까 엔터주가 다시 조금 또 이런 요새 불안한 장에 자리를 잡는 것 같은데 SM도 그렇고. 하이브. 예, SM하고 YG하고 다 다시 실적 잘 나왔잖아요. 네, 실적국 좋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주이기도 하고. 예.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머리는 아는데 손이 안 나가거든요. 엔터주는 뭐 어떻게 보세요? 지금이라도 뭐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 저는 이렇게 추세가 좀 살아있는 애들을 들어갈 거면 철저하게 뭐 11선 라인대를 종가상에 11선 이탈하면 네. 지지 라인 저기 이탈하면 손절 라인으로 잡고 그리고 접근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근데 이미 저기 엔터주들 할 거면 저는 이제 JYP가 이번에도 잘 나왔죠. 네. 하이브는 이제 BTS 이슈가 이미 좀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아침에 로보티즈가 저는 52,500원에서는 자리 잡는다 보고 있는데 잡히는군요. 네, 11선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하죠. 여기 11선 라인대가 오늘 여기 11선. 네, 11선이에요. 저는 사실 11을 안 봐가지고 저는 이게 이제 가격을 계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저께도 52,500원 지지가 되게 중요하게 봤는데 오늘은 조금 들어오는. 그러니까 일단 다시 뭐 6만 원대 갈지는 어렵겠지만 하락세는 조금 진정되는. 예. 그래서 이 11선 라인대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요게 이제 이탈되면 좀 추세가 단기적으로 좀 빠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오늘 좀 양봉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요 정도에서 종가상의 지지가 되고 내일 이제 갭 시초가가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네. 갭이 뜨게 되면 좀 시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은 뭐 지수는 아침에 조금 쭉 빼다가 조금은 그래도 자리는 조금 잡는 모습입니다. 뭐 선물이 오늘 아침에 한 3천 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 게 있고요. 어쨌든 두 분의 큐표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바로 붉게보단 여전히 좀 힘이 살아있다. 그렇게 좀 보는 관점이 있고. 근데 사실 비슷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신 대표님도 다 팔고 뭐 인버스 몰빵하라 그건 아니고 장이 좀 늘어진다 이 단표인데 늘어지는 거하고 하락하는 건 거의 비슷한 뷰입니다. 근데 이제 또 초반에 늘어졌으니까 5호장 가면서 한번 반등하는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그래도 조금 달라진 거는 원래 아침부터 강했던 뭐 아무래나 이렇게 원전 관련 DL이나 이런 종목들은 거의 오늘 장의 주도주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보니까 저는 반도체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다시 조금 자리가 잡는 모습이고요. 하이닉스는 잡혔는데 최근에 한미가 좀 약했을 건데 한미도 뭐 그렇게 많이 세리지는 않아요. 네. 근데 저번 어저께 주에 한미 얘기하고 날아가지 않았나요? 날라갔는데 어제 네. 각동시 대장이 자녀분 두 아드님한테 정려를 하셨더라고요. 예. 아이고야 부럽네. 아니 뭐 징여받아서. 아니 또 빨리빨리 해야죠. 이제 네. 큰 아드님이 23살, 작은 아드님이 18살인데 예. 뭐 근데 원래 각동신 회장의 그 아버지가 네. 또 그러니까 부자 집안이에요. 네. 정여 관련해서는 주가가 많이 빠질 건 없습니다. 그건 이제 왜냐면 정여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 어차피 결정 난 거예요. 조금씩 자녀분한테 정여 주는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 이제 로봇주가 조금 이제 더 움직이네요. 로보티즈가 좀 강세가 좀 나오고 원전주들은 좀 빠지고 하이닉스는 강세고 네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조용한 거는 네, 이게 분명히 저는 계속 방송하면서 오른쪽에 주가 지수를 보거든요. 네, 누가 땡기나 보는 거예요. 이 밑에 게 이제 파란 선이고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는 건데 얍삽하게 엔터가 들어오고 예. 희한하게 땡기네. 이제 올라가네요. 올로는 가는데 HLB 한 건 이야기 한번 하죠. HLB요? 예. 요거 원래 이제 좀 기다렸다가 이제 코스닥이 지금 빠지니까 좀 요거 빠지는 것 같아요. 원래 5월 25일인가 6일이에요. 다음 주에요? 그 서류관 접수. 마감 시한입니까? 원래 HLB 쪽에서 네. 다시 낸다고 했던 날짜죠. 그쵸. 그 5월 25일인가 6일이고요. 네. 그 저는 이제 서류 보안 요번에 내면 그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게 주가를 이제 두 달 안에 낼 거예요. 주가는 이제 좀 망가진 차트처럼 보이는데 아니죠. 이제 되게 좋죠. 왜냐면 아니 저는 망가진 차트에 산다고 했던 사람이라. 네, 이게 지금 HLB가 네. 저는 뷰 되게 좋게 보거든요. 저도 지금 보면 이제 지금 요 밑에서 대표님 차트 한번 잡아주시오, PD님. 네. 횡보하는데 왜 저랑 차트가 다르죠? 기간이 달라서. 이거 보시면 지금 지지라인대 강력한 지지라인 대가 49,000원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렇게 한번 뺐다가 횡보하잖아요. 이렇게 횡보하면 좀 빠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 전저점까지. 전저점 내려와서 투매 나올 때 그때 이제 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래 갖고 투매가 안 나오잖아요. 대부분 다 날짜를 알고 기약을 하고 있었거든요. 모르겠네요. 사람들이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거를 자세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고 네. 저는 아무튼 요번에 서류 보안 통과되고 7월 25일, 26일에 그 서류 보안 결과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9월 달에 유럽에 대해서 유럽에서도 이제 그 신청할 것을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네, 다음 주. 네. 자, 지수는 이제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 일정 좀 준비한 게 있는데 가볍게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조금씩 낙폭을 좀 줄이고 있고요. 다음 주는 특사는 지난주 거고 다음 주는 월요일이니까 월요일이 미국이 휴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증시도 뭐 그렇게 변동성이 많이 클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영국도 휴장 개별 일정이 조금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채금리나 달러도 있습니다. 테크주가 워낙 강해서 지수가 그렇게 호락호락 갈 것 같지는 않아서 미국 장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양호하지 않나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화요일에 다음 주도 지표는 별로 없어요. 아마 모든 관심은 거의 목요일날 몰고 수요일은 요거는 코엑스에서 열리는 건데 뭐 사실 화장품 비상장 회사들의 박람회 정도로 보면서 가볍게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데이터가 여기 다 몰려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아침인데 엔비디아가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6시 그러니까 엔비디아 미국 시간으로는 장 마치고 실적 발표하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2년 전 23년 5월 달에 이제 가장 큰 트리거였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예전만큼
팩트가 강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또 엔비디아 실적만큼 관심이 많은 게 없으니까 요게 이제 근데 이렇게 발표가 되면 다음 주에 사전에 이미 이제 또 엔비디아 관련 하이닉스나 기타 아까 봤던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먼저 움직이거든요. 만약에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면 별로 안 좋은 거고요. 예, 그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FOMC 의사록은 지난번에 동결을 했죠. 예, 거기에 대한 뒷담화인데 아마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제가 기다리는 건 바로 맨 밑에 있는 겁니다. 금통이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인데 일단은 금리는 거의 현재 시장 분위기는 인하 쪽으로 많이 몰려 있습니다. 예, 많이 몰려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내수주들 백화점 뭐 어저께 보니까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도 움직이더라고요. 그거 명품 수입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시장에서 이미 5월 달에 그 비행기 빼고 비행기도 그래서 조금 보는 건데 내수 관련주가 좀 많이 움직였던 데는 바로 이 부분이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예, 반영돼 있고. 근데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기 때문에 뭐 그 부분 이제 서로 상쇄된다. 예, 그리 보시고요. 금요일에 이제 아스콘데 이게 제가 어저께 혼자서 다 찾아봤어요. 네. 물론 이게 적혀 있는 기업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이번 아스코에서 좀 임팩 있게 뭐 하는 기업들 티온바이오, 루닛, 이뮤논시아, 온코닉 테라피틱스, 동아이씨 등등 적어봤는데 주가 자리는 뭐 사람마다 보는 게 좀 다르겠습니다만 아직 차트는 그렇게 예쁜 차트는 별로 없더라고요. 이뮤논시아는 유한양행 계열이죠. 예, 근데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근데 아스코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세계 3대 바이오 학회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로 1년 전 2024년 아스코에서 유한양의 리보세라닙은 또 획기적인 기술 성과를 보여줬고 아스코에서는 일단 AACR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기술 수출 파이프라인에 대한 사전 자극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아스코 라인에서 나오는 기사들은 좀 많이 지켜보셔야 되고 밑에 있는 기업들은 이 기업들이 무조건 핵심이란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 기업들이 좀 많이 아스코에 좀 참가하는 예, 그런 루틴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렇게 보죠. 저는 그죠. 이게 지금 30일 날 아스코가 이제 6월 열리는 3일까지. 그죠. 예. 여기서는 좋아 보이는 게 이제 티움바이오, 티움. 네. 그 다음에 루닛, 티움바이오하고 티움은 안 빠졌어요. 티움 안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은 루닛하고 대표님 동아에스텍. 동아이스티 요새는 네. 그건 많이 빠져 있어요. 네, 좀 안정적인 거는 만약에 이제 동아에스텍이나 루닛 중에서 하게 되면 저는 이제 동아에스텍을 좀 하지 않을까. 동아 ST죠? 네, ST. 네. 지금 보면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폭락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 다 온 것 같아요. 이제 죽는 소리가 많이 나오면 이제 다 온 겁니다. 이제 털 사람들 털리고, 네, 갖고 계신 분들 이제 가는 거고. 우리 이제 본의 아니게 반대 매매도 많고요. 또 공매도도 있고. 저는 지금 보면 이제 우리 9시부터 지금 8시부터죠. 8시부터 2차 전지 뭐 2차 전지 죽네 막 이렇게 뭐 곡소리 나네 또 밀리네 뭐 이렇게 막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데 뭐 이 곡소리가 나면 이제 끝난 거예요. 네. 곡소리 나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네. 멘탈 관리 잘 하시고. 네. 뭐 이거 뭐 제가 엔캠은 이제 61,500원대 좀 말씀드렸는데 뭐 그 자리에서도 뭐 크게 뭐 오히려 지금 수익 중인데 이게 이제 지금 힘드신 분들은 사실 뭐 한 70% 80% 마이너스 나오고 계신 분들이 힘든 거고 어제 오늘 사신 분들은 이거 갖고 뭐 중내산에 하면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요? 네. 잘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2년 전에 물려서 그래요. 예. 네네네. 너무 그러지 마세요. LG화학 지금 아니 이게 물론 뭐 근데 041510 어디 갔어? LG화학 평균 단가 35만. 네. 힘들어요. 예, 대표님 힘들어. 이게 지금 이제 45만 원이구나. 45만 원. LG화학이요? 에이씨.
아니 이건 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최근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게 지금 보시면 이번 주라든가 어제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끽해봐야 마이너스 진짜 크게 나봐야 마이너스 10%인데 이게 왜 곡소리를 내는지 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네. 아니 현실적으로 이제 주가가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예 이제 단타로 매일 하시는 분은 확률적으로 많지 않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엔캠도 왜냐하면 25만 원까지 갔던 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39만 원까지. 예전에 물렸던 분들이 그러니까 저기 막 한 50% 이상 물렸던 분들이 이제 못 버티는 거죠. 근데 제 하는 매매 스타일이 좀 죄송하긴 한데 이제 이 고점에서 물려서 죄송할 건 없죠. 전저점 이탈해서 곡소리 날 때 네. 밑에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다음에 피눈물을 빼서 드시는 분이네. 그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매매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기존에 고가권에 산 사람들은 좀 힘들죠. 근데 이번 주에 산 사람들은 마이너스 10% 내외에서 사신 분들은 뭐 힘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이미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가 에코 프로 삼형제를 그 1년 동안에 저점 고점을 7번을 잡아줬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네, 그거 얘기 안 듣고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잘 팔아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죠. 네. 제가 저점하고 고점하고 저점하고 고점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그 고점이라고 말씀드려도 본인의 매수 단가 더 높기 때문에 과감하게 처리를 못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좀 빠져서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제 일은 벌어진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정리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소한 지금 자리에서는 평균 한 15%에서 20% 정도 상승할 수 있다. 어저께도 제가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유튜브 동영상을 올렸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 그런 뷰는 이제 뭐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다음 주에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 조금 주춤됐지만은 지금 코스닥 지수가 다시 양선 전환했습니다. 저는 계속 715포인트를 좀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아마 시장 관점에서 근데 뭐 그렇게 2차 전지가 많이 땡긴 건 아니에요. 장 초반에 이제 20분 정도 밀었다가 올라오니까 또 알테오젠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좀 기다려 보시고 이거는 뭐냐면 참 이게 찾기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가 XR 섹터가 있습니다. 제가 맨날 자꾸 눈에서 이렇게 흉내를 내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좀 움직이던 종목이 이제 라운텍이라는 종목이 여전히 이제 오늘 아침엔 다시 XR 쪽으로 좀 들어왔어요. 개별주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볍게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사피엔 반도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구글 XR 관련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삼성 스마트 글라스가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내가 완전 제끼놨던 기업인데 그 하나가 바로 더구전자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좀 있으면 이거 어저께도 잠깐 보다가 좀 그랬는데 하이비전도 이쪽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건 잠깐 보도록 할까요? 예. 또 그다음 안 나오네. 선익도 약간 이런 쪽이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오늘 저희가 사실 대표님 종목 하나 준비 못 하셨잖아요. 아니 저는 했어요. 했어요? 네. 하세요 그러면. 아니 먼저 하세요. 나 준비 안 했어요. 준비 안 했어요? 네, 저 오늘도 제끼려고. 그래요? 예. 아니 나는 보니까 네. 그동안 잘해왔어. 자랑은 아니지만 이 특산도 어쨌든 나는 오늘 아니야. 오늘 안 하시는 거예요? 2차 전지 올라갈 때까지는 아니야. 저는 오늘 그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뭐예요? 코스머신 소재. 이거 브리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리핑이 이게 할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뭐 손이라도 꺼줘야 뭘. 네네. 오늘 이제 전저점이 이제 어저께 3150원 정도 돼요. 네. 그리고 이미 여기 전저점은 좀 이탈이 됐고 지금 보면 이제 추세 자체는 이제 이게 뭐 사실
뭐 코스모 신소재를 갖고 나온 이유는 뭐 이미 IRA 법안 폐지에 대한 주가의 그런 리스크는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구간대에서는 조금 이제 흔들릴 수는 있어요. 흔들릴 수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좀 다 왔다. 지금 이제 33,300원 전이고 지금 최근에 좀 보면 이렇게 이제 RSI가 30에 내려와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제 횡보. 그다음에 요때도 RSI 30 내려와서 장기 횡보. 지금도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가지 뷰예요. 나는 이렇게 이제 횡보하거나 저가에 사는 게 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RSI 보조 지표가 30을 돌파할 때 하고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지금 이런 자리 33,300원짜리 이런 자리가 오히려 조금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반등은 이제 이 역별에 있을 적에는 이제 61선이 가장 큰 저항입니다. 그래서 61선이 지금 현재로는 4만 원인데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 61선이 빠르게 좀 꺾여요. 그래서 4만 원보다는 좀 축소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자리에는 한번 좀 급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뭐 에코뿐만 아니라 뭐 엔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엔캠 같은 경우 엔캠은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 뭐 재료가 나와서 최근에 급등하긴 했지만 7만 원 라인 때 돌파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삼형제는 이제 머티가 좀 대장이었다가 좀 흐름이 좀 나타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전저점 그죠? 어저께 저점을 오늘 42,000원대 좀 이탈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이제 요 앞에 RSI가 이렇게 30권에서 좀 횡보할 수는 있긴 해요. 횡보할 수 있긴 한데 얘도 반등이 나오면 저는 5만 원 이상권 거기까지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갖고 에코 아니 코스모 신소재 갖고 나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저도 하나 할래요. 네. 해야지. 선익 시스템. 네. 저는 원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잠깐만요. 코드 번호가 171090. 방송 중에 PPT를 바로 쓰는 말하다 잊어먹었네? 몇 번이었죠? 171090 침튀겠다. 171090이요. 방송 중에 PPT를 건드리는 이 모습 아주 좋습니다. 예. 사실은 저는 2주 있다 있을 또 애플 개발자 회의를 좀 봐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4편을 해야 될 것 같아. 4편은 오늘 아침 이거 완전 2주씩은 약간 이제 만약에 이제는 뭐 제가 선익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매매 좀 한다. 내가 좀 트레이딩하고 내가 기술적 매매를 한다 그러면 얘가 수혜주예요. 4편이. 이게 왜냐하면 이 AR에 들어가게 되면 앞에 디스플레이 화면이 올레도스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에도 들어가고 4편 반도체는 원래 스펙으로 상장을 했어요. SPAC로 상장을 해서 물량이 많이 없습니다. 총 주입 수요가 8천만 주. 근데 기술력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올레도스라는 게 있는데 이제 마이크로 LED를 구현할 때 그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4편 반도체가 그쪽 핵심 사업이에요. 오늘은 아마 기사 움직이고 한 거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조금 관심 종목 보시다가 뭐 이 종목을 하지만 착하는 이야기는 이 종목을 조금 같이 보시고 오늘 말씀드린 선익은 이제 실제적으로 마이크로 올레도스 이런 것보다는 삼성하고 LG하고 BOE 쪽에 들어가는 그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입니다. 장비 회사. 그러니까 조금 봤던 4편 반도체는 올레도스 관련 기술 특허를 갖고 삼성 벤처 투자도 투자하는 기업이고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특산 네오록스와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OLED 소재 얘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 관점인데 시장 관점에서는 또 이제 그런 루틴 자체가 들어올 수 있어서 약간 뭐 좀 안정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요거 보시고 주가는 지금 3만 원대라면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뭐 전저점 이렇게 37,000원대 이런 거를 종가 기준으로 잡으셔가지고 안 넣는다 한다면은 약간 다음 주와 6월달을 보시면서 보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놨으니까 적어놨네. 투표 한번 할까요? 투표는
아니 뭐 한번 투표는 네. 아니 다- 한번 해보게요. 그래도. 해요. 네. 그래 투표는 다 나중에 6월 3일 날 해야 되는데. 투표요? 아니 이거 지금 종목. 그래요. 네. 해요. 예. 투표는 5월 29일인가. 내가 어저께 그 선거 책자가 와가지고 다 읽어봤거든요. 네네네. 저는 원래 선거할 때 그 물론 뭐 그 후보님들 그 프로필 뭐 이겠지만 다 봐요. 네. 혹시 보십니까? 저 한번 봐서 그냥 대충 한번 좀.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예전부터 네.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네. 그 나와 있는 거 프로필 다 봐요. 공약은 안 보는데 프로필은 다 봐요. 공약은 어차피 뭐 못 지킬 공약이라 잘 안 보는데. 그래서 어저께 이제 2장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버렸어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구나. 네. 그 선거는 잘해야 됩니다. 네, 투표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152분이 지금 투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이건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제 PR 좀 할까? 그래, 우리도 선거운동인데 뭐 투표하시는 동안에 이거 신 대표님 관점으로 보면 낙폭 가대줘요. 뭐 빠질 것도 없이요. 아니 되게 좋은데요? 네, 제가 봐도 좀 상당히 좋아요. 별로... 코스모 아까 하셨죠. 네. 이제 나도 이제 요즘 선거 기간이니까 이제 상대 후보 까는 거잖아. 까셔도 돼요. 네. 이게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코스모 이거 어디가 주점인 줄 알았어 이거 뭐. 이 좋은 얘기가 안 나와요. 같은 내용이라도 여러분들 추세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건 뭐 어디가 주점을 알고 이걸 사요. 그래도 내려왔다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버티는 게 사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확인하고 하는 거하고 코스모 뭐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실 밑에 뭐 이래도 잘못하면 브라질 나와요. 아르헨티나. 지하실이 아니고 이제 이미 저기 광산 밑으로 다 빠진 거예요. 저희 신역 선익을 투표를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예, 조금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자녀까지 생각을 하셔야죠. 우리 자녀분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꼭 저를 픽업을 해주시면 물심양면으로 한 5만 원까지 땡겨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신발 30초만. 지금 코스모 신소재는 지금 그저 일반인들이 봤을 적에는 못 들어갑니다. 이게 제가 도대체 제정신인가 이런 거 갖고 왜? 근데 이제 이 극한의 공포의 자리에서 주식을 사야 돼요. 남들이 다 미쳤다고 할 적에 주식을 사야 큰 돈을 벌습니다. 매력 있는데 이거 헷갈리네. 그래서 흔들리네 표심이.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세요. 3250원입니다. 지금 가격. 표심 흔들리는데 이게. 네, 3250. 남들이 죽을 자리. 남들이 포기하고 피눈물 나오고 그런 공포의 자리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100번은 생각해도 이거는 살 자리가 아니야 라고 할 때가 매수 자리입니다. 네. 그럼 뭐 한 일주일 지나보면 뭐 답 나오겠죠. 네. 선택 2025 결과 보여주시죠. 300. 올 투표율이 되게 높습니다. 네, 무려 투표율이 400.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제가 또 당선이 됐네. 거의 2배 차이네요. 62대 37표로. 아유 참. 코마우의 사방이라는데요. 아니에요. 근데 한미 반도체는 왜 빠지는 거야? 한미 반도체요? 왜 빠지죠? 이거는 뭐 크게 뭐 지금 하이닉스 버텨주는데 좀 빠지네요. 이 정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정의를 했기 때문에 주가 눌러진 것도 없잖아 있는 건데 희한하네. 저번 주가 딱 좋긴 했네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이제 그 수주가 있어가지고 네네. 근데 저는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더 간다고 보고 이제 좀 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투표 끝났으니까 소신 발언 한번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제 부정적 의견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사실 여기 계신 2,800명 중에서 뭐 2,800명이 다 미쳤다. 저걸 왜 사냐? 2,000원지 죽는다. 징글징글하다. 안 사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사면 내리고 코마우
코마우 사망. 이게 안 좋은 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더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부정적이고 공포감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그런 자리가 저점이 형성된다. 그래서 저 공포를 또 살아. 일주일 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32,250원입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32,250원. 네. 다음 주는 조금 그래도 2차 전지주가 우리가 뭐 낙선을 하더라도 네. 시장 경제나 또 이런 걸 봐가지고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그 제가 봤을 뷰는 뭐 아니 그 저기 힘들어요. 당연히 힘듭니다. 안 좋은 소리가 많고. 네. 근데 여러분들은 소신 있게 저는 보유가 아니고 소신 있게 사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다 끝났다. 네. 네, 모두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예, 저희가 또 오늘 뭐 시장 자체는 아침에 좀 빠졌다가 지금 약간 지수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아마 또 섹터에서는 역시나 지금 원전 빼고 나면 2차 진주가 되게 안 좋은데 다음 주는 이번 일주일은 조금 느려졌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또 종목들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저희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2차전지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좀 힘들 내시고 한 일주일만 좀 잘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